자, 가볼게요. 처음부터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 도함수 활용의 증가감소랑 그 다음에 극대수 기본 개념을 일단 지난 시간에 좀 나가서 여기 설명할 거 간단하게만 개념적인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문제로 들어갈 거예요. 자, 특별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증가와 감소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증가한다면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로 쓰기는 해요.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필요는 없지만 역함수 존재 조건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걸로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으로 나타내질 수 있고요. 1대1 대응이 두 개의 합이죠. 어느 경우에요? 1대1 함수랑 공력가치역이 똑같은 거. 보통 3차 함수에서 역함수 존재 조건을 들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3차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대1 함수는 정의 자체가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죠? 이렇게 일단 들어가겠고 공력과 치역이 똑같다. 얘는 별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3차 함수에서 스타트를 많이 하잖아요.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최고치 계수가 양수면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양의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공력과 치역이 다 똑같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수학 할 때나 많이 건드리는 거라 이제 고3 끝날 때까지는 얘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킬러에서는 얘네들이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근데 현재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에서는 이걸 건드리는 건 거의 없고요. 자꾸 사설에서 한 번씩 건드려요. 사설에서. 근데 일단은 크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만 일단 봅시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우리 원래는 요건데 이게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연속 함수인 경우에는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1대1 함수가 이따만큼 있다면 증가 함수가 일부, 감소 함수가 일부, 그렇죠.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1대1 함수잖아요. 그죠? 이것도 1대1 함수. 자, 그러면 연속 함수인 경우의 한정에서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은 증가 함수는 저희가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증가 함수 맞아요. 증가 함수는 정의상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연속인 애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얘네가 연속 함수여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증가 함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도함수의 활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에다가 활용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가 있는 애들만 일단 생각해보자 라는 거. 결론은 미분 가능한 경우만 해석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증가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느 지점이든 기울기는 다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도함수가 양수값, 구간 안에서, 그죠? 구간 안에서 전체적으로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증가함수 정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정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야매예요, 야매. 그냥 편하니까 이걸로 쓰자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만? 미분 가능할 때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뭘로 판단해야 돼요? 다 정의대로 판단해야 돼요. 애매한 경우들은.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걔는 정확하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극한이니까. 그래서 수렴값으로 보는 거니까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대세적으로는 이거를 다 따르지만 일부 안 되는 것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 번만 잡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같은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fx가 x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딱 보면 일단 뭐 증가함수 같아요. 증가함수 같아요. 자, 그래서 하자는 대로 미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은 3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문제점이 뭐예요? 이게 실수 전체에서 양수로 나오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0일 때가 지금 0이라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이거면 증가함수다. 이거 당연히 맞아요. 근데 증가함수가 전부 구간 안에서 도함수 값이 다 양수로 나오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는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판단해 봐야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어디예요? 딱 x가 0일 때잖아요. 0만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거예요. 0만 한번. 자, 그래서 0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자, 오른쪽 점 우극한, 물론 수렴값은 0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점을 놓고 본다 하면은 얘는 엄밀히 따지면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커요. 양수밖에 없잖아요. x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그렇죠? x 세제곱에서 x가 양수면은 세제곱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무조건 0보다 큽니다. 한없이 0에 가까워도. 다만 수렴값이 0이라서 0으로 보는 것뿐. 자, 그러면 왼쪽 점, 그쵸? 왼쪽 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음수예요. 0에 한없이 가까운 것뿐. 그러면 어때요? 이 0인 지점은 오른쪽보다는 작아요. 왼쪽보다는 커요. 그럼 당연히 x가 0인 지점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작으니까 증가 중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쵸? 정의에 부합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분계수 값이 0 나온다고 치더라도 얘는 증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수정해 주는 게 좋겠죠. 왜? 아무래도 얘가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니까 얘가 최대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호를 그냥 집어넣자라는 거야. 등호를 집어넣자. 근데 등호를 집어넣으면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애들. 상수함수. 그렇죠. 상수함수. 요런 애들이 갑자기 나도 좀 껴줘.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맞으니까. 근데 얘는 증가함수?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등호를 넣으면 좀 안 된다. 그래서 등호는 0 플러스까지만 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왜? 얘는 사실상 우미분계수가 어때요? 양수예요. 수렴값이 0이라 그렇지. 그렇죠? 우미분계수는 양수입니다. 수렴값이 0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도 어때요? 양수예요. 좌미분계수도. 수렴값이 0인 것 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분계수는 사실상 도함수의 함수값보다는 극한값에 더 가깝다고요. 괜찮아요? 우미분계수가 0 플러스라는 건 도함수의 우극한과 굉장히 유사해요. 수렴값은 0이 맞아요. 수렴값은. 다만 우미분계수는 우극한에 더 가깝다. 좌미분계수는 좌극한에 더 가깝다. 둘 다 0 플러스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0 플러스까지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깐만. 지금 사실상 등호가 문제되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헷갈리면은 그냥 이렇게 써줘도 상관은 없다고요. 여기 등호 집어넣어놓고 상수함수만 제외.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수함수만 디테일하게 따로 표현하고 나머지 등호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항함수 안에서는 문제되는 게 상수함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감소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걸로 그냥 등호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나머지 처리 그냥 넘어갈게요. 증가감소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극대와 극소에 관련된 건데 요것도 일단 개념적인 것만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것만. 요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쭉 지우고 자, 일단은 극대라는 용어는 이제 미국 수학에서는 로컬 맥시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지역장, 그죠? 약간 좀 이런 거. 그 주변에서 제일 큰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미적분학 원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완벽한 정의, 현대 미적분학에서의 정의는
좀 완전히 다르기는 한데 이걸 고등과정에서는 엄밀하게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인 지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명백한 현대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정의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정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명백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게 좀 잘 안 되네요. 그죠? 어떤 열린 구간. 그래서 어떤 열린 구간을 나눠봤어요. 첫 번째, 어떤 구간. 두 번째, 열린 구간. 그렇죠? 이 두 개의 용어의 해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구간이라는 건 뭐냐? 당연히 일단 모든과 어떤의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은 남자다. 거짓이죠? 한 명이라도 여자 있으면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은 남자다. 이러면 참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남자가 있으면 참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간을 맘대로 막 설정해 보는데 한 번이라도 그 구간 안에서 최대 뜨면 걔는 그냥 극대로 본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몰라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요 점을 판단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만하게 구간을 잡아봤어요. 열린 구간으로.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는 얘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극대로 인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더 넓게 잡아도 이 안에서는 얘는 극대인 거 맞아요. 그렇죠? 너무 넓게 잡아서 이때만하게 잡으면 그때는 얘가 극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극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구간 자체를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넓게 잡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좁게 잡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 3명 중에서 1등 하는 게 더 쉬워요. 그죠? 그래서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줄일 거냐면 좁히고 너무 좁혀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점과 오른쪽 점만 가지고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점 논리 안에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세 점 중 최대.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 점과 오른쪽 점만 판단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열린 구간은 왜 존재하는 거냐? 만약에 이게 열린 구간이 아니고 닫힌 구간이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구간을 닫힌 구간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죠.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얘가 극대가 돼버려요. 만약에 이게 닫힌 구간이라고 돼 있다면은 그럼 반대로 여기를 왼쪽으로 잡고 오른쪽에 따로 또 잡으면 이 구간에서는 얘가 제일 작죠. 그럼 얘는 또 극소가 되죠. 그럼 이 점은 이제 극대면서 극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하나만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점이 그러면 다 극대 극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쓸데가 없어져 버리죠. 취지에 벗어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뒷동산 꼭대기 같은 거를 극대로 잡으려고 하는데 다 극대래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열린 구간으로 잡습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최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영원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확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합쳐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지루하니까 간단하게 퀘스트? 퀘스트는 아니고 퀴즈. 자, 퀴즈 같은 거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 번 내가 얘기한 거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뿅.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때 요점,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극대면 극대라고 써주고요. 극소면 극소라고 써주고요. 둘 다 아니면 X. 자, 1번부터 7번까지 잠깐 한 번만 써볼게요. 참고로 극대의 정의에 어디에도 연속 조건, 미분 가능 조건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완벽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차차차차. 차차차차. 자, 다 맞은 사람은 한 명이에요. 다 맞은 사람은 한 명. 자, 근데 이건 원래 좀 많이 틀려봐야 돼요. 많이 틀려봐야 익숙해집니다. 자, 일단은 1번 점.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왼쪽 점, 오른쪽 점. 놓고 보면 얘보다 큰 거 있어요. 작은 거 있어요.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자, 2번. 왼쪽 점, 오른쪽 점 다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 큰 게 없으니까 얘는 극대가 맞아요. 그죠? 주변에서 제일 큰 게 맞습니다. 자, 3번. 얘는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칸작칸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세 점 중에서 얘보다 큰 건 있죠? 작은 건 없어요. 그렇죠? 얘는 극소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대 극소는 연속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요거예요. 그렇죠? 미분이 불가능해도 불연속이어도 뭔가 TV 광고 같은데. 그거 했죠. 뭐뭐 해도 미안. 자, 약간 좀 얘는 그냥 극소. 아무튼 그러면 4번은 어때요?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습니다. 이 세 점 중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극대예요. 그쵸? 얘보다 작은 거 여기 있는데? 좁게 잡으라니까. 그죠? 좁게 잡으라니까. 좁게 잡아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왼쪽 점 더 작죠? 오른쪽 점 더 커요. 이게 5n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빵이라고 치더라도 당연히 얘는 극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볼게요. 6번도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죠?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자, 그러면은 얘는 얘보다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극소는 아니에요. 근데 얘보다 큰 거 있어요? 큰 게 없어요. 그렇죠? 공동 1등, 공동 1등. 그렇죠? 공동 1등. 야, 올림픽이에요. 공동 1등 있어요. 야, 너네는 공동 1등이니까 은메달. 아니죠? 큰일 나요. 그렇죠? 둘 다 공동 1등이면 둘 다 금메달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애초에 최대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최자의 클대자잖아요. 가장 커야 돼요. 얘보다 큰 것만 없으면 최대예요. 얘보다 큰 것만 없으면 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6번은 극대가 맞아요. 그렇죠? 극대가 맞습니다. 미분 불가능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7번. 얘도 왼쪽 점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점 여기 있어요. 얘보다 큰 거 없어요. 극대. 근데 얘보다 작은 거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대면서 극소예요. 그렇죠? 자, 극대면서 극소일 수 있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그 수능 특강에도 극대면서 극소인 애가 나왔는데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극대면서 극소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나는 가슴이 아팠어. 자, 아무튼 가능합니다. 그럼 뭐야?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다 최대면서 최소고요. 모든 점이 다 극대면서 극소예요. 그래서 상수함수가 생긴 건 제일 심플하고 간단한 함수기는 한데 해석상 제일 복잡해요. 해석상 상수함수가. 오케이, 저기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제일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극대면서 극소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듯이 얘는 미분 가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구나. 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도함수에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서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일단 메인이겠죠. 여기서 메인이라는 거는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다는 얘기죠. 엄청 나오죠. 이 킬러에서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경우랑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요거 이 두 개밖에는 없네요.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그래서 일단 미분 계수가
빵이어야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극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경우 극대, 극소 같은 경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극소.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잡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전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돼요. 다만 상수함수는 예외로 가야 되죠. 얘는 부호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수함수가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거는 미분 가능한 경우만 놓고 보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f'x가 0이면서 부호가 전후로 바뀌게 된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경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 아니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들 전부 다 극대극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지워도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들도 튀어나오고 있죠. 어떤 거? 예를 들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중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거 절대값 씌워놓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 그렇죠? 그래서 뾰족점이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극소, 얘는 극소. 그 사이는 다 극대면서 극소. 오케이. 이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내비둘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fx가 쟤처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gx. 뭐더라? fx가 양수인 경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2분의 fx 플러스 절대값 fx.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그렇죠? 왜? fx가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그대로 나가니까 fx로 나가겠지만 f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가니까 그냥 빵 나와버리네.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함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를 극대극소를 잡아야 되는 문제까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는 일단은 좀 설명을 해봤고요. 개념 설명만 엄청나겠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지난번에 33 몇 번까지 갔더라? 38번까지 다 했어요. 38번까지. 어디까지 했더라?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어디까지 했지? 잠깐. 여기까지 다 했나? 오케이. 기억 안 나는구나. 효원이는 기억이 나는 거 없어요? 그래.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기본적인 극대극소에 관련된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일단 29번 한번 해볼게요. 29번 일단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앞에 것들은 그냥 다 계산이어가지고 단순 계산이라서 얘는 조금 생략을 해봤어요.
비 온다. 오늘 밤에 비 많이 온다던데. 화요일까지 오는데. 너무 쉬었나? 너무 쉬었나? 너무 쉬었나? 너무 쉬었다. 너무 쉬었다. 너무 쉬었다. 응? 50분에 나가야 돼? 55분에? 알았어. 너무 쉬웠네. 미안. 너무 쉬웠네. 자, 그러면 요거 천천히 한 번만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상 그 절대값 함수를 한 큐에 그리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 안쪽 함수만 먼저 한번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미분해 보면 3x제곱 빼기 6x가 되기 때문에 극대점과 극소점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함수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0과 2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지금 y는 g'x. 자, 그러면 도함수는 부호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그냥 갑자기 좀 뻘소리인데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는 요 한자에서 이 함수를 그냥 상자 함자의 숫자 쓰죠. 그냥 함수. 요 도자가 근본 도자예요. 근본 도자. 함수를 해석하기 위한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 얘 도함수 가지고 부호만 확인해 보면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기울기가 빵이지만 그 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기울기 빵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도 2일 때 감소하다가 기울기 빵 나왔으니까 기울기 음수에다가 빵, 그 다음에 증가. 그쵸? 그래서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애. 그래서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기울기 함수. 자, 그러면 지금 얘는 g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렸어요. 함수 값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0, p 2, 얼마더라? 8, 4, 32, 마이너스 4 플러스 p.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지금 x축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극대 지점 두 개가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그러면 x축이 정 가운데로 나와야지만 절대값을 통해서 올렸을 때 극대 지점 두 개, 극소 지점 세 개.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둘이 부호만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그래프를 안 그려도 얘는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그려봤죠.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죠. 이렇게 따라서 2p가 4니까 p 값이 2로 나와야 된다. 그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문제들은 넘어가 보고요. 35번 한 번만 해볼게요. 35번. 레벨 4로 떠있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뭐. 자, 이거 A 값이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 다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쵸. 근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가지고, 어우, 되게 수식적으로 끝냈구나. 자, 우리가 1차인수 3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나왔다.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가 다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고, 얘는 0,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그쵸?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나가는데 3점을 다 지나가니까. 그쵸? 얘는 요렇게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나머지 전부 인수분해가 다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왜? 미분해서 그려봐도 되는데 인수분해가 다 이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문제가 돼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A가 양수여지만 x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루트 A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A가 일단 양수인 경우로 한번 봅시다. 그럼 A가 양수면 빠르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에요. 최고치 계수가 음수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음수만 존재하는 거라 이 그래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네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지금 빵이 나오겠죠? 그럼 루트 A가 어딘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잡을게요. A가 지금 3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어차피 세 군데 근을 다 가지는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네요. 그렇죠? 극대가 하나, 극소가 2개. 그렇죠? 극대인 지점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을 못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양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얘는 색은 다 만족하니까 0, 루트 3 그리고 최고치 계수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최고치 계수가 양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가 음수니까 애초에 근 자체가 0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A 값이 음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요. x세제곱 플러스 x 막 이런 거. A가 음수면. 그럼 얘는 미분해 보면 0일 때 기울기가 최소인데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렇죠? 최소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럼 계속 뻗어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렇죠? 계속 증가만 하는 상태로 등장을 할 겁니다. 양수인 구간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연속인 건 문제가 없죠.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 요 지점이겠죠. 요 값이 지금 5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것만 판단하면 돼요. 0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0도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A는 빵. 근데 0은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죠. 왜냐면 A가 0이면 애초에 얘는 그냥 상수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어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도 0 된다 그러면 그냥 3차 함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나오고 마는 거니까 애초에 극대 자체가 존재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분만 이따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다 됐네? 다 됐네? 다 됐네? 자, 그래서 3,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일단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는 게 제일 좋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이제 미분 써서 그리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자, 그러면 지금 얘를 미분계수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음수일 때 잡아줘야 되겠죠. 미분해 보면 A 3 빼기 3x제곱. 그래서 불마 1에서 극점이 생기겠네요. 마이너스 1이구나. 그쵸?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얘는 마 3 플러스 3 마 2a. a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8 빼기 2a죠. 그래서 13. 오케이. 그래서 답이 5번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와 함수의 그래프 이것도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레벨 2는 다음 시간에 레벨 테스트에다가 이게 테스트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너무 쉬워서 레벨 3 쪽에서도 사실 볼만한 게 별로 없기는 한데 볼만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만 좀 봐볼게요. 자, 도함수 가지고 해석하는 거 5번 한번 가볼게요. 딱 내신형 스타일에서 실수 많이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이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도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유추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프만 잠깐 한번 좀 봐볼게요. 자, 도함수는 x제곱에서
나머지가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있네요. 그쵸? 요게 지금 y는 fx가 될 텐데, f 프라임 x가 될 텐데, 원시함수, 그죠? 원함수라고도 하고요. 자, 얘는 부호만 이용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적을 때는 음수, 양수, 음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마이너스 1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면서 0일 때 기울기가 빵 돼요. 그렇죠. 기울기가 빵 됩니다. 그 다음에 1이 되는 지점까지 계속 또 증가하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로 쭉 내려가니까 얘는 지금 미분 불가능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지금 1, f. y축은 나왔는데 지금 x축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네요.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극점. 맞아요. 니은. 야, 이건 뭐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지금 기함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은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원점을 지나가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0,0 그쵸?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1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쵸? 뭐 3점짜리 문제라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실수가 좀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특히나 부정적분에서 들어갈 때 적분상수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뒤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프 관련된 거 47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47번. 얘도 뭐 수식은 아니라서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 금방 끝납니다.
자, 일단 큰 틀만 좀 얘기해 보면은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얘기하는 거 X축과 세점에서 만난다. 요거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이게 수렴하는 경우까지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순간변화율이 마이너스 1 되게 하는 게 적어도 2개 존재한다. 그죠?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요거를 그래프만 조금 그려볼게요. 조금 이따가 일단 고민하고 있어봐요. 그냥 그리고 있을게. 더 줄여줘? 쳤다는 거지? 쳤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프를 잠깐만 좀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조건에서 원점 대칭인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 1의 우극함과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자, 자극함과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우극함은 지금 1인 상태죠. 그리고 1인 지점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는, 양수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있겠구나.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감소하고 있겠구나.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원점 대칭인 경우에는 사실상 수분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원점 대칭뿐만 아니라 원점도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F빵은 빵이다 라는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원점 대칭뿐만 아니라 원점도 지나간다. 왜죠? 항상 성립하니까 X에다 빵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F빵은 마이너스 F빵. 이 F빵은 빵. 그래서 F빵은 무조건 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함수는 그런 거 없어요. 몰라요. 그렇죠?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도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다가 기함소리가 원점의 대칭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요 지점에서 얘는 감소하는 상태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갔냐? 요 지점에서 또 감소하는 상태로 나올 거야. 그렇죠? 점 대칭으로 그대로 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2점, 2점, 2점 다 지나가야 되니까 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연결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일단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얘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뚫고 간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y는 x랑은 한 점에서만 만나냐? 그렇죠? 당연히 y는 x랑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감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이 두 점은 안 만나고요. 원점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죠.
나머지는 100%안 만납니다. 100%. 그죠?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얘는 지금 뭐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발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X축을 뚫고 갈 수밖에 없어서 3점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0으로 수렴한다 뭐 아니면 그냥 뭐 감소하다가 2분의 1로 수렴할 수도 있죠. 그럼 뭐 그때그때 달라요 저거. 그래서 이게 3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무조건 3점이라고 확신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 F'A가 마이너스 1인 알파가 적어도 2개 존재하느냐. 그쵸?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B-A분의 FB-FA가 F'C인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일단 평균값 정리잖아요. 최소 하나는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인 걸 보여달래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그 구간을 잡아버리면 그 안에는 무조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점들은 어디 있겠느냐? 참고로 1보다 큰 쪽에서는 장담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걸 찾을 수 있나요? 못 구하죠? 이거 되게 설렁설렁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장담 못한다라는 거야. 이쪽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쪽에서는 얘도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만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확실하게 2점을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이 둘은 평균 변화율이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에 얘도 평균 변화율이 무조건 마이너스에 그러다 보니까 구간 자체를 애초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구간 안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게 아예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 최소 한계는 존재한다. 그렇죠? 최소 한계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계. 대칭이니까 여기도 적어도 한계.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개는 존재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얘는 뭐 도함수와 함수의 관계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나중에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로 갑니다. 오늘 메인 파트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뻔하게 아는 내용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도함수 가지고 그래프 는 건 아니까.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3개로 잡죠. 그죠? 자, 그거는 최고치 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놓고 볼게요. 그럼 왜 3개로 나오죠?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그죠? 도함수가 2차 함수라서 F'X의 그래프를 하나, 둘, 3개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래서 판별식 기준에서 음수, 0, 양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를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울기가 가장 작은 지점에서 기울기가 최소값으로 나오는데 그 기울기마저도 지금 양수인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왼쪽으로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때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래서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대칭 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함수의 대칭축이 대칭 지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 그죠? 다 대칭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증가함수. 극점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울기 다 양수 0 나오고 있죠. 요 케이스에서는 기울기가 일단 빵인 애가 최소값으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럼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기울기 한번 빵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기울기 빵인 상태에서 점점 증가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증가하기는 하지만 극점은 또 없는, 증가하기는 하지만 기울기 0인 애가 존재하는 특이점. 얘도 점대칭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증가감수 증가로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점까지 기울기가
0으로 점점점 작아지다가 감소 나오죠. 감소하다가 기울기 빵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증가해서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루게 될 겁니다. 당연히 기울기가 최소인지죠. 대칭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점대칭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지점을 우리는 극대, 이 지점을 극소라고 부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만 중요하지 얘는 필요한가? 필요해요. 이건 왜 필요해요? 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특이한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차 함수 중에서 만약에 절대값을 씌웠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값을 씌웠다. 그러면 얘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미분 불가능이 하나가 뜨네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미분 불가능 똑같이 하나 뜨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이 하나지만 x축이 대칭점을 지나가 버리면은 미분 불가능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지점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축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 하나. 그렇죠? 그리고 접한다고 하더라도 미분 불가능이 하나. 하지만 올라가 버리면은 미분 불가능이 두 개가 뜨게 되죠.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기는 하겠네요. 자, 어쨌거나 극점은 없거나 두 개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최고치 계수가 음수까지 합치면은 3차 함수 그래프는 총 6개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4차 함수도 한번 볼게요. 4차 그냥 한번 같이 보죠. 4차. 아닌가? 아니다. 4차 좀 이따 가자. 좀 이따 가자. 그냥 비율 관계까지 같이 합시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그래프가 해석상 굉장히 좀 중요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왼쪽은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특이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0이 나오는 거 빼고는. 자, 이때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그리고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자, 얘네들을 x 다 잘라볼게요. 그리고 대칭이 되는 점. 엄청 중요하죠? 당연히 잘라봅시다. 자, 이때 얘네가 네 군데 간격이 모두 다 똑같네요. 그쵸?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똑같지? 1대2지? 왜 2대1? 막 이렇게 다 똑같을까? 그쵸? 이거를 증명 한 번만 해볼게요. 간단하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자, 일단은 얘는 평이동에도 다 똑같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X축, Y축, 원점 지나가는 3차 함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접하는 상태라고 한번 쳐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대 1 나오나? 진짜 나오나? 그래서 나는 여기를 3의 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랬을 때 극점이 A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 fx를 갖다가 최고차 계수를 모르니까 k라고 잡고 x 인수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3의 2라는 인수 두 개가 나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는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2kx x-3a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때요? 요 인수랑 요 인수가 개수가 1대2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개수가 1대2예요. 자, 공통으로 묶이는 인수 kx-3a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남은 인수 하나가 1배, 여기서 남은 인수가 2배, 그래서 1대2예요. 괜찮죠? 이 지수 때문에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1대2 내분점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kx-3a 그 다음에 3x-3a 그래서 3k로 묶으면 x-3a에 x-a a에서 무조건 미분계수가 빵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a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이 둘의 정가운데서 대칭 지점이 나오겠죠. 2a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칭 지점이기 때문에 극소값과 함수가 똑같은 지점을 점대칭해 보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극소값, 아니 극대값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아, 4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1대 1대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사실 뭐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 이거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 요렇게 대칭점을 지나가는 지점까지 놓고 볼게요. 그럼 얘는 1대 루트 3대 2로 나와요. 그래서 루트 3은 몰라도 돼요. 루트 3 몰라도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자, 얘가 3이면 요 루트 3이라고요. 괜찮아요? 아니, 너무 뻔한 거야. 이거 미분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라서 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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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이건 안 쓰면 안 돼요. 지금 3차 함수는 현재 수능에서는 거의 완전 고인물 같은 느낌이라서 이거 되게 좀 잘 쓰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특히나 이걸로 뭐까지 연결해야 돼요? 인수정리 연결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식이 한 3-4배 길어집니다. 그러면 계산 실수도 많아지고요. 문제 푸는 시간도 당연히 3배가 더 걸리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모자라져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친다면 마3 0 3 그렇죠? x-3 x 플러스 3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9x 막상 미분해보면 어때요? 진짜 극대극소가 뿔마 루트 3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3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지울까? 여기 냅둘까? 냅두지 뭐.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함수에서 이거 왜 쓴다?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얘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0 집어넣어서 0 나오면 x라는 인수 있고 x-3a 제곱이라는 인수. 그죠? 이중근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 그럴까? 우와 그냥 적당히 할게요. 1,5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3,1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시다. 요 fx 함수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생각보다 조금 걸려요. 왜? 보통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어때요? 에이, 모르겠는데 3차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f1은 5 F3은 1, F'1과 F'3은 0. 그래서 이걸 미분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안 될 때는 쓰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예 그냥 1이든 3이든 평행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평행직선. 자, y는 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y는 1. 그럼 잠깐만. 1대 1대 1이잖아. 얘가 지금 1이니까 여기는 3. 여기 2. 그럼 여기는 빵이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fx가 0과 3에서 y는 1과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fx와 1과 만나는 거니 0 또는 3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x 빼기 1은 0이 이렇게 두근 가지니까
이 통째로라는 함수는 x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요. x-3이라는 인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x-3. 1인데 3에서 접하잖아요. 충분히 되겠죠. 자, 최고책에서는 몰라요. 그쵸?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x식은 어떻게 나온다? kx, x-3의 제곱 플러스 1. 그쵸? 다음부터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일단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래야 레벨 4, 5가 진입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주면, 이제 뭐만 설정해주면 돼요? 1,5. 그렇죠. 1,5. 그래서 저기다가 1 집어넣어서 5 나온다라는 걸로 K 값을 찾아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에다가 1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K. 그 다음에 5 집어넣었으니까 4. 4K 플러스. 와, 이게 지금 5구나. 그래서 K가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솔직히 지금 얘는 나는 이거를 딱 보면 최고치 계수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한 사람들은 얘를 딱 보고 뭐야 이게 4 차이 나네? 2 차이 나는데 4 차이 나네? 그럼 얘는 최고치 계수가 1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요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정적분의 활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세팅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도함수가 2차 함수입니다. 도함수가 2차 함수예요. y는 fx입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f'x가 3ax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예요. 자, 이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쳐볼게요. 이 정적분이 넓이죠. 걔는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을 하죠. 자, 얘는 굳이 공식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뭐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 x-베타. 여기에 최고차 계수가 k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k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쵸? 요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빼버려도 돼요. 요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자, 요거 때문에 뭐야 얘가 알파 콤마 F 알파, 얘가 베타 콤마 F 베타. 와, 얘가 지금 3A네. 그쵸? 그럼 얘는 3A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라서 F베타 빼기 F알파야. 그것 때문에 높이차를 알 수 있어요. 높이차. 삭제. 자, 머릿속에서 지워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자신 있으면 써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오케이? 지금은 쟤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얘만 알아도 충분해요. 왜?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까지가 그냥 1,5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인수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인수 정리. 얘만 잘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연습은 좀 해봐야 되니까 퀴즈. 퀴즈. 그냥 이렇게 갑시다. 거의 똑같은 걸로 그냥 만들게요. 거의 똑같은 걸로.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좀 아닌가? 미안. 숫자 조금 키우느라고. 자, 이거 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fx. 쟤는 너무 기본이라 가지고.
그래도 개수는 다 정수로 나옵니다. 아닌데 잘했는데 이게 X가 잘못 나왔구나. 여기가 2인데 2보다 더 커야 되는데 이걸 0으로 써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컨디션 안 좋은 거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걸로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대 1대 1이니까 얘는 4,4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겠고, 만약에 바로 간다면 fx는 최고치 계수는 몰라요. 얘는 접하고 얘는 그대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네요. 최고치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그냥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2,68 나오면 되니까 얘는 f2가 4제곱 1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죠? 마이너스 32에 68. 이상한데? 나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닌가? 맞는데? 넘기면 6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너무 많이 중요하니까 이번에는 줄 글로 좀 써놓을게요. 자, 3참수 fx가
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고 그 다음에 그냥 하자. 극대를 갖고 5,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지날 때 최고차 계수 1인 3차함수라고 할 때 극소값 에이 몰라 극소값 요거는 얼마인지 한 번만 구해볼게요. 극소값은 얼마인지. 우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이러면 숫자가 분수가 나오잖아. 미안 분수가 나오는데 잠깐 7 미안해 7 7 어떻게? 아니야 질문이야? 질문 오케이. 구간 아니고 좌표 1, 마이너스 오케이. 자, 꼭 극소 지점으로만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극대 지점으로 인수 정리 들어가도 돼요. 자, 요게 착각이 좀 많이 됩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면은 그렇죠. 요렇게 생긴 상태가 되겠죠. 극대극소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가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칭점. 그렇죠. 그래서 1대1. 자, 그래서 요거 좀 잘 잡아야 돼요.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지금 5고요. 그렇죠.
아, x가 5인 지점이 극소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fx랑 마이너스 2가 지금 1에서 중근, 그 다음에 7에서 1차근, 그죠? 근까지니까 f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그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5만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4, 4, 16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4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좀 그래요.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얘는 마스터해야 됩니다.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은 맨날 3차 함수 극대극소 그래프 나오잖아요. 맨날 어떻게 그렸냐면은 나도 보고 신기했는데 맨날 네모 박스를 먼저 그려요. 맨날 네모 박스를 그리고 이렇게 선 그어놓고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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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러면서 그려요. 안 헷갈리려고. 몰라, 뭐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면 안 헷갈리니까. 그쵸? 자, 그래서 미안해. 너무 연습만 엄청나게 했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본격적으로 좀 나가볼게요. 시간 너무 빠르다. 저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질문.